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처음부터 한국 학생이나 이런 거를 잘 안 하고 미국 애들이랑 어떻게 친해져서 그런 친구들도 꽤 많아서. 군대 갔다 오면 좀 밖이랑 한번 해볼 건가? 뉴욕 물가가 좀 싸지는 않잖아. 너만의 저작 팁 같은 거 있어? 저는 펑펑 쓴 편인데 물가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 어떻게 보면 압구정 청담 사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생각했을 때 1.5배고 저처럼 경기권이나 이제 서울 조금 바깥쪽에 살면 딱 2배 정도 가격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밥 한 끼 먹는데 거창하게 아니라 그냥 친구랑 둘이 이렇게 먹으면 보통 3-40불 정도가 나오니까 최소 인당 5만원에서 6만원 정도가 한 끼에 나오고. 근데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저희가 매번 그렇게 먹지는 않으니까 길거리 푸드로 먹고, 저희는 이제 기숙사 그게 있으니까 밀쿠폰으로도 많이 먹고 하는데,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은 데서 밀쿠폰을 다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 쓴 사람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백 불이 날아가요 사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해봤는데 집세, 월세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식비랑 유흥에 쓰는 돈으로 하면 보통 웬만하면 다들 한 달에 1,500불에서 2,000불이 평균인 것 같아요. 저도 한 달에 많이 쓰면 2,000불, 보통 1,500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좀 노는 학생들도 그 정도 쓰지 않나 싶다. 그래서 사실 서울에 오면 느끼는 게 한국도 그렇게 싼 편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미국이 팀만 없었으면 사실 압구정 청담동이랑 정말 같은 가격이었을 것 같아요. 양은 좀 더 많잖아. 양은 많은데 퀄리티는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확실히 한국이 먹는 거는 훨씬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기숙사 생활을 그래도 5년차 경험자니까 기숙사 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야? 사실 기숙사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없고, 사실 기숙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룸메이트죠. 룸메이트가 누구냐에 따라 그 기숙사 생활이 정말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건 기숙사 생활이었어요. 애들이 별로 잘 안 되는 게 많았어. 저랑 제 룸메보다는 저희가 4명이서 방을 썼는데 스윗메이트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그 스윗메이트들이 트러블이 있는데, 스윗메이트라고 거실이랑 방 2개에서 같이 쓰는 친구들인데, 어쨌든 제가 기숙생활 NIU를 오는 친구들한테 좀 팁을 주고 싶으면, 근데 만약에 NIU에 같이 가는 지인이 있으면 무조건 같이 방을 잡는 걸 추천해요. 랜덤은 정말 너무 운빨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인을 만나는 확률도 많지 않고 외국 애들을 만나면 사실 문화 차이라는 게 정말 크고, 특히 중국인 친구들과 인도인 친구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화나 이런 게. 아예 글로벌 시민이 돼서 할 거면은 모르는 사람과 만나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왜냐면 사실 룸메이트랑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많지만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특히 남자 학생들은 해외인 룸메이트는 엄청 친하게 지내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NIU는 정말 인디비주얼한 학교라 가지고 학교 그 수업이 끝나면 그냥 도시 자체에 남는 건데, 그러면 그나마 좀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데 집밖에 없는데 집에서만큼 트러블이 있으면 그게 정말 NIU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학교도 도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좀 편해야 되는데 집 들어왔는데 별로 안 친한 친구랑 이렇게 있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래 집에 들어가면 편한데 오히려 집이 들어가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룸메이트만큼은 정말 아는 사람이랑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룸메이트가 아니라도 외국인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 만날 기회가 너무나 많아서 집만큼은 좀 자기 안정감 공간으로 쓰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오케이. 학교에서의 네트워킹에 대해서 노하우 같은 게 있어?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누군가 관계 유지하거나 그런 게 있어서?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1학년 때는 부류가 보통 한국인으로 기준을 잡으면 웬만하면 2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미국인 친구들과만 다니는 한국인들과 그 친구들 근데 웬만하면 다 교토고 아니면 거의 한국인들만 다니는 그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인들이랑만 지내는 경우인데, 한국인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아서 하루에 한국인 한 명을 못 만날 확률보다 만날 확률이 더 높은 학교라, 아는 사람을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마주칠 수밖에 없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미국인 친구들과 정말 지내고 싶고 좀 인터내셔널하게 하고 싶으면 사실 처음부터 절대 한국인 친구들과 안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방법인데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해보고 다른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면 그게 만약에 한국인이 정말 없는 학교면. 조한나는 외국인 그 멤버잖아. 너는 한국인 멤버야?
교포 쪽이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한국인이랑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처럼 완전히 그 한국 생활밖에 안 해본 친구들은 한국인 생활이 너무 편하잖아요. 사실 새로운 걸 하는 거 자체가.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는 경우는 보통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인이 정말 없는 학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친해지는 경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얘기 못 드린 건데 NIU의 최대 장점이다 단점이 한국인이 미친 듯이 많다예요. 정말 많이도 듣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학교가 커서 그런 거지. 학교가 커서 그런데 거의 한 학년에 몇백 명이 되다 보니까 정말 큰 장단점인데 한국인 친구들이랑 친해지면 미국인들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아무래도 그 두 개의 커뮤니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서 정말 내가 미국인들과 그 미국 생활에 완전 녹아버리고 싶다 하면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처음부터 한국 학생이나 이런 거를 잘 안 하고 미국 애들이랑 어떻게 친해져서 그런 친구들도 꽤 많아서 근데 갔다 오면 좀 밖이라도 한번 해볼 건가? 부모님도 그걸 정말 원하시지만 그리고 또 어차피 카투사 가니까 더 수월해질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정말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인데 원장님께도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 NIU를 경험해보면서 느낀 게 NIU는 정말 내가 미국에서 막 인터내셔널하게 살고 싶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인터내셔널한 사람이 아니고 나처럼 그냥 완전 pure Korean이다 그러면 사실 NIU만큼 그게 힘든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하게 맘먹고 처음부터 인터내셔널 그룹으로 들어가자. 근데 그게 이제 또 들어가면 보통 몇 달 정도 정말 힘들잖아요. 왜냐면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막 제일 힘든 게 문화가 차이가 다르니까 막 드립 같은 거 쳐도 얘네는 웃는데 나는 못 웃고 저도 처음에는 좀 해봤는데 근데 이제 옆에는 한국인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냥 얘네랑 친하게만 지내면 너무 행복한 생활인데 이 길을 택하는 게 토종 한국인으로는 정말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유혹이죠. NIU는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힘든 학교인 것 같아요. 한국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단점인데 뭐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저도 외국인 친구들이 그렇게 사실 많진 않아서 과 쪽 친구들, 미국인 친구들 몇 명이나 있지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원하는 학생들은 그냥 학생회 같은 거 참여 좀 하고 단톡방만 같이 들어가 있어도 좀 많이 친해지겠다 그러면. 완전 공지하는 데라 가지고 처음에 NIU 들어가기 전에 그 NIU 학생회 단톡방 같은 거 신청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걸 해서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이벤트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런 이벤트에 한 번씩만 참여해도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부모님이 유학 처음 간다고 걱정을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 없겠네. 어차피 가면 다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그럴 기회들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지인이 없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왜 없어? HR도 있고. 아 정윤이 군대 갔구나. 너 가는 시점에. 그러니까 저희 학년에서 왜냐면 아무래도 국제학교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그룹화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첫 한 달은 거의 진짜 혼자 다녔어가지고 정한 너는 저쪽 그룹 가 있고 넌 이쪽 그룹 가 있고 정말 내가 마음만 열면 친해지기는 좋은 데예요. 사람이 많아서 다양하게 사귈 수 있고 학업 스트레스가 있었어?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관리했는지. 뭐 전공 수업 듣거나 전공 수업에서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진을 하다 보니까 토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쓰긴 해야 돼요. 왜냐면 사진을 찍으려면 촬영도 해야 되고 포토샵도 해야 되고 인화도 해야 되고 발표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진에 관심만 있으면 사실 그 과정은 쉬엄쉬엄 하면서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종합되니까 의무적으로 이제 다른 수업들을 들어야 돼요. 잉글리시 수업이랑 이런 것들 에세이 수업도 들어야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정치학 듣고 있는데 학업 스트레스라고 하면 다른 학과에 비하면 당연히 적지만 내가 만약에 성적을 신경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받을 수가 없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1학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수업을 내가 찾아 듣는 게 아니면 거의 다 기초적인 수업이라서 0부터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어렵진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살짝 한 적이 있어요. 좀 오만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시간에 사진을 더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일주일에 사진 수업을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다른 과목이 더 많아요. 종합대는 원래 그걸 알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살짝 종합대 특징을 그냥 완전히 가지고 있는 성적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수업을 듣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열심히만 하면 페일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잘 나왔어 이번 학기 성적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한 AA, 비플 A나 AA 확실히 고등학교보다 좋은 거지? 중학교보다 좀 괜찮죠. 오케이. 학교 생활과 개인 생활의 균형은 어떻게 맞추고 있어? 학교 생활이랑 균형은 사실 이거는 어느 대학에 가나 똑같긴 한데 시간표를 짜는 거에 따라 또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NIU는 시험 기간이 아니고 프로젝트 기간이 아닌 이상 수업이 끝나면 할 게 과제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도시에만 있다 보니까 많이 나가서 놀아요. 노는 게 사람마다 당연히 다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NIU만큼 워라벨이 사진학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라벨이 조금 확실한 편이에요. 내가 할 것만 딱 끝내놓으면, 왜냐면 아무래도 전공 수업이 내가 하는 사진이고 그런 거 촬영 나가고 이런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앉아서 있는 시간보다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막 쭉 놀지만 않으면 워라벨에서는 저는 만족이 정말 높았어요.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셨었어. 너가 나가서 찍으면 다 맨하탄은 작품이라고 사진 보내주고 그랬다면서.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학교 생활보다는 성악 개인적인 거에 대한 걸 물을 텐데 1년을 마쳤잖아.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너무 성급한가? 질문이? 아니, 생각을 좀 많이 한 부분인데 제가 사실 사진에 대해서 NIU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사진으로 쭉 갈지에 대해 의문이 좀 많았어요. 내가 이게 정말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미국에 가서 사진이 정말 좋아져가지고 찍는 것도 너무 좋고 더 열심히 좀 더 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파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사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대략적인 그냥 추상적인 계획으로 보면 사진 관련해서 뉴욕에서 5년 정도는 최소 일을 해보고 한국으로 들어오던가 아니면 더 있던가를 해보고 싶은 게 지금의 목표긴 한데, 딴 것보다 목표라 하면 졸업을 하기 전까지 제가 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늘려보고 싶어요. 사진학과에 가보니까 정말 재능이 출중한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찍었을까 하고, 이미 거기서 진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외국인 중에 나이도 막 05년생 이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보면서 되게 좀 질투도 하면서 나도 더 잘하고 싶다는 경험을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미국 학교 같은 입장에서는 미국인 친구들은 특히나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의 생각이나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일을 해보면 존경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서로 배우는 거야. 나도 얘 때문에 정말 이런 거 해보고 싶다고 그 친구들도 제 사진에 대해 얘기를 잘 해주고, 그래서 느낀 게 지금으로서는 다음 학기 이제 칼투사 갔다 와서 군대 전역 이후에 미국에 가서 3년 정도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사진작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찾아보고 일도 계속 해보고 꾸준하게 좀 맨하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패밀리들이 있거든 이미. 그때 되면은 만나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어떻게 신분 문제 해결했는지도 또 알려주는 선배들이 있을 거야. 사진가가 된다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앞으로의 시장은 지금도 그렇지만 뭔가를 만들어내는 디자인 크리에이터로서의 개념과 그거를 시장성을 확대시키는 마케터의 개념, 하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케터의 개념인데, 때로는 사진가만 하는 이 두 개를 혼자 작게 하는 걸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확대시키고 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야. 사진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서 어떤 다른 예술을 섞던가, 뭐 예를 들어 디자인이나 마케팅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섞던가, 아니면 아무래도 저는 일단 순수 예술보다는 상업사진 쪽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패션 사진을 좀 관심이 있는데 그건 아직 확실하진 않아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래도 꽤 경험을 많이 해봤고 가장 중요하게 얻은 거는 내가 사진을 해보고 싶다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게 가장, 사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좋은 대학 가는데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진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사실 그 생각이 많았는데 그래서 사진을, 내가 사진학과로 아니지만 정말 이걸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정말 재미를 찾고 나는 이 길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1년 동안 얻은 가장 큰 성과가 그건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확실하게 잡게 된 계기가 돼서. 오케이, 멋있다.